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더러워함이 스트레스입니다. 더러워함. 네. 더러워함 이전에 이제 더러움이 있겠죠. 더러운 것은 뭐가 더러울까요? 네. 다 내 주변이죠. 내가 사용하는 뭐 숙소, 자는 곳, 또는 뭐 음식, 또는 화장실,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이고요. 또는 내가 거주하는 환경, 네, 쓰레기가 많다든지 아니면 대기가 오염되었다든지 이런 게 다 이제 더러움이겠죠. 어떤 경우는요, 사람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네, 사람이 더러운 것은 그 사람의 뭐 옷이라든지 또는 냄새라든지 아니면은 하는 행동이 이제 더럽게 행동을 합니다. 뭐 이런 걸 더럽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러움을 얘기를 할 때는요, 대부분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봐서 더러운 거고요. 아주 일부는요, 냄새로 더럽다. 이런 경우도 있죠. 이 냄새가 영 시궁창 냄새야. 이러면 이제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대부분은 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더러움이 어떤 도대체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더럽게 이제 지저분하게 살지 마라. 깨끗하게 치우고 살아. 네, 이걸 갖다가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렇게 보기에도 이제 지저분합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더 큰 의미는요, 더럽게 살면은, 지저분하게 살면은 내 몸에 또는 가족에 해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의미가 강력하게 밑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건강에 해가 된다. 그래서 집안, 식기 등을 갖다가 그냥 유리알같이 깨끗하게 닦죠. 네, 깨끗하게 합니다. 또는 항균제, 또는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또 요새 많이 사용하죠. 뭐 물티슈, 네, 이런 것 하면서 계속 닦잖아요. 물티슈 같은 걸 사용을 하죠. 또 식품을 고를 때도요, 유기농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야 더 깨끗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몸에 더 이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유기농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 더러움, 즉 다시 말하면은 내 몸과 건강에 해가 된다라는 믿음,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네, 과연 더러운 게 해가 될까요? 예, 더러운 게 해가 된다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 경우일 것 같아요. 그게 오염이 돼 있는데, 오염돼 있다는 건 세 가지겠죠. 첫째, 물질로 오염이 돼 있다. 나쁜 물질로, 독성 물질로. 두 번째는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병원성 세균. 세 번째가 병원성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다. 이 세 가지 경우일 겁니다. 독성 물질이거나 병원성 세균이거나 병원성 바이러스거나 이런 경우가 우리가 내 몸에 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염물질 또는 병원성 세균, 병원성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되는 경로를 보면은요, 이거는 더러운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의외로요. 네, 하나씩 따져볼까요? 요즘 올림픽과 함께 문제가 됐던 지카 바이러스. 네, 그러니까 임신부한테 전염이 되면은 태아가 소뇌증에 걸린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문제시했잖아요. 지카 바이러스가 더러움에 의해서 전파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에 의해서만 전파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되거든요. 네, 전혀 더러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했던 다른 지난번에 겪었던 메르스 바이러스, 그리고 그 이전에 겪었던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요즘도 있습니다만 에이즈 바이러스, 어느 것이나 사실은 지저분하다, 더럽다 하고는 그렇게 관련은 없습니다. 물론 더러움의 정의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은 동성애를 더러움으로 친다고 하면 또 모를까,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 더러운 사람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깨끗합니다. 위생적이고요. 예, 단지 조금 남다른 행동을 할 뿐이지 더러운 사람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병원성 세균을 볼까요? 네, 병원성 세균의 대표적인 게 이제 식중독입니다. 세균성 식중독. 네, 부패해서. 그런데요, 먹을 때 전혀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럽다고 생각해서 식중독 걸린 사람은 없잖아요. 네, 더러움하고 식중독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이미 세균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오히려 더러운 음식은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독성 물질, 즉 오염 물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오염 물질이 눈에 보이나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오염 물질 대부분 오염 물질 중에 우리가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아니겠어요? 초미세먼지.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방사성. 이것도 이제 오염 물질 내지는 오염 물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방사성. 이것도 눈에 전혀 안 보입니다. 이건 냄새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독성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원래 더러움의 깊은 의미는요, 깊숙한 의미는 내 몸에 해가 된다였는데요. 진실을 보면은요, 더러움과 건강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보기에 지저분하다, 또는 외모가 그렇게 보인다, 또는 남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측면이 있긴 해요. 자, 건강하고 더러움은 사실 관계가 없다. 근데 이 더러움이 문제가 되는 게요, 이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내가 느끼거나 생각한다. 이걸 이제 더러워함이라고 합니다. 더러워함. 그러니까 더러움을 문제시하는 것.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에 어떤 물질이나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나한테 해를 주는 게 아니고요. 더러운 것을 내가 문제시할 때 이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돼서 그게 진짜 나한테 해를 끼치거든요. 문제시라는 건 이런 겁니다. 네, 저게 나한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한다, 불안하다. 그러면 벌써 이게 나한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끔찍하게 더러운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내가 이미 스트레스가 되고 해가 되는 거죠. 더러움은 우리가 이제 객관적이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그냥 더러운 거죠. 그런데 더러함, 그러니까 더러움을 문제시하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더 끔찍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른 거죠. 더러운 것이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은요, 뭘 해요? 더럽지, 지저분하게 살지 않기, 즉 깨끗하게 살기를 하죠. 지저분하게 살지 않기, 즉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추가의 부담입니다. 내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또 필요하면은 돈까지 써야죠. 그 자체가 추가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기존에요,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담이 있는데 이게 또 얹어지면은 이게 굉장히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일이 많아서 나는 깨끗하게 싶어요. 깨끗하고 싶은데 그만큼 깨끗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또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내가 더러운 것을 끔찍하게 싫어한다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이제 더러움을 이제 노출이 됐어요. 그걸 본다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내 몸에 벌써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끼고 몸이 막 긴장이 되고 그 자체가 고통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것도 고통인데다가 이제 그걸 해소하려고 내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치운다든지. 근데 그것도 또 고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더러운 걸 봤을 때도 고통, 그것을 해결할 때도 고통. 그 다음에 또 뭐가 고통이 되냐면은 그게 이제 기억이 나요. 네, 그 고통이 기억이 나니까 기억할 때마다 그게 고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요,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은 다음에도 또 그런 지저분한 게 또 오지 않을까라는 예기 불안이 있게 돼요. 네, 예기 불안.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더러움에 또 노출될까봐 또 걱정을 하는 거죠. 불안해하고. 이렇게 이제 내가 예기 불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세상에 다 피할 수가 있나요? 다시 더러움에 내가 노출이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고통보다도 더 큰 반응을 내가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고통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처음에 고통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그 고통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기 불안이 있어요. 그럼 다시 고통이 다시 증폭이 됩니다. 자, 이것이 악순환되죠. 그래서 점점 더 고통이 커져갑니다. 이게 이제 내가 싫어함의 스트레스죠. 네,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삶의 제약을 받습니다.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장소, 사물, 환경 또는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하면 피할수록 물론 이제 내가 원하는 딱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살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평생을 살아갈 때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정한 데만 살게 되면은 그게 온실이 됩니다. 그래서 온실만 쫓아다니려니 이 세상에 어떻게 온실만 있어요? 여러 가지로 들판도 있고 광야도 있고 벌판도 있고. 네, 이럴 때 이렇게 가기만 하면은 못 가게 되는 거죠.
네, 제약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을 회피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 때문에 오는 삶의 제약, 이게 다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 더러함의 스트레스, 이게 이제 나만 문제냐, 이게요 대물림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식한테 대물림을 시키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더러운 것을 갖다가 피한다, 이거는 본능적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학습된 겁니다. 부모가 이 더러움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내 자식한테 그게 물려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더러워하는 걸 싫어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죠. 심지어는요, 자녀에게 해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 해가 되는 것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아기 깨끗하게 키우거든요. 아기를 깨끗하게 키우면은요, 그 아기가 아토피가 될 위험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깨끗하게 해서 지저분한 물질에 노출되거나 또는 뭐 세균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거가 이게 당연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아기 몸에 들어와서 아기가 거기에 이제 적응하면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적응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가 그거 다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아기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기가 과민 반응을 하죠. 이 과민 반응을 하는 게 바로 알레르기, 다시 말해서 아토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러워함이라는 게 내 자녀한테 해도 미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더 이상 더러워하지 마시고요, 둔감 훈련과 쉽게 하기를 해보세요. 네, 둔감 훈련 이 시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더러운 것만 보면은 이제 내가 뭐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싫어하잖아요. 네,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면은 이제부터 반대로 해보시라는 거죠. 나한테 굉장히 이렇고요, 내 주위 있는 사람한테도 이렇고 내 자식한테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지저분하게 있어 보기거든요. 뭐 제가 예를 드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속내에 일부러 갈아입지 않기, 뭐 이틀이든 3일이든, 아니면 일부러 지저분한 데서 자보기. 네. 닥터유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두 가지 예가 있는데요. 아는 부부들이 6쌍이 제주도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펜션에 들었는데 남자들이 한 방을 쓰고 여자들이 한 방을 썼어요. 근데 모든 남자들은 잘 자고 일어났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모든 여자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보니까 이부자리가 지저분해가지고 도저히 어디에 깔고 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맨바닥에서 잘래니까 못 잔 분, 또는 이불에 깨끗한 일부만을 걸치고 자서 또 못 잔 분, 이래서 못 잤다는 거예요. 닥터유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닥터유가 이제 치악산을 쭉 올라가가지고 거의 산꼭대기 근처에서 민박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민박이라서 산꼭대기니까 좀 허름하죠. 그 주인이 이렇게 불을 켜주더라고요. 네, 그 방을 갖다 보여주면서 불을 딱 켜는데 후다닥 하고 그냥 방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온갖 뭐 날 것, 뭐 기어다니는 것, 뭐 지네, 뭐 여러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주인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 모기향 있죠. 이렇게 모기 이렇게 불 붙여서 하는 모기향, 이렇게 동글 회전돼 돌아가는 거, 그거 하나 딱 주더니 잘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도 그냥 잤죠. 뭐 모기향 켜놓고. 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몇 마리가 저한테 깔려주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런 겁니다. 일부러 공중 화장실 이용하기, 일부러 펜션 가서 그 지저분한 이불 덮고 자기. 네, 이런 거를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평생 살라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연습해서 내 몸에서 이렇게 싫어함이라든지 두려움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입니다. 평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일부러 청소하고 빨래를요, 일부러 자주 하지 않는 겁니다. 네, 뭐 빨라야 3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면은 대충 맞을 거예요. 그리고 꼭 매일 그냥 빳빳하게 깨끗하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지저분해도 한 번 더 입어도 됩니다. 아이들한테도요, 좀 지저분해서 더 입으라고 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또 청소를 할 때도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그렇게 그냥 그게 해가 된다고, 먼지가 해가 된다고 그걸 갖다 뚝불 치우시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치우지 마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차라리요, 눈에 보이는
보이는 걸 정돈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정돈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부딪혀가지고 넘어져서 다치기도 해요. 오히려 그게 더 큰 해거든요. 먼지가 해가 되는 것보다는 정돈되지 않은 게 더 큰 해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걸 정돈하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동안은요, 내가 이 지저분한 거가 있으면은 극히 싫어했잖아요. 근데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맨날 다가가라는 건 아닌데, 다가가는 연습을 해야죠. 적어도 싫어하지는 않을 정도로 어떤 물건이 됐든, 어떤 사물이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네, 그 사람을 피하지 말고 다가가는 연습을 평소에 해두시라는 겁니다. 이런 건 어떠실까? 요즘 여행 자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 여행을 갔다가 현지인으로 살아보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행 가방은 거의 뭐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는 이제 입고 나간 옷을 그대로 입고 들어오거든요. 갈아입지 않습니다. 뭐 길어봐야 10일 정도니까 그때는 갈아입지 않고, 속내도요, 물론 서울에 있을 때는 뭐 매일 갈아입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 나가면은요, 2, 3일에 한 번 갈아입습니다. 내가 옷을 안 갈아입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저는 그 다음날 다른 사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뭐 갈아입었는지 안 갈아입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뭐 그게 새 옷인지 아닌지도 전혀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가방의 사이즈를 줄여보세요. 네, 얼마나 이게 여행이 편한지. 어떤 분들은요, 이 큰 가방을 2개씩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 속에는 뭐 베개도 들어있더라고요. 뭐 조그만 이불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 힘듭니다. 네, 좀 일부러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내가 일부러 살아보기, 이것도 둔감하게 하고 쉽게 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아이들도요, 너무 깨끗하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놔두셔도 됩니다. 뭐 모래에서 그냥 뭐 얼굴에다 다 묻히고 해도 되고요. 음식 갖다가 뭐 여기다 색칠도 관계 없습니다. 네, 너무 깨끗하게 치우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요. 그렇다고 또 뭐 하루 종일 내버려 두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게 끔찍하게 잘못됐다, 이렇게만 반응 안 하시면은 아이들도 엄마같이 이렇게 이 더러함에 대물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둔감 훈련과 쉽게 하기를 해보세요. 2주만 하시면은요, 스트레스가 확 줄면서요, 내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